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혈암이 생길 확률 25%, 아우, 어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요, 진짜.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폐기물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워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 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7위 공개합니다. 등대는 진실을 알고 있다. 1824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인 세인트 어거스틴 등대. 오랜 세월 바다를 밝힌 유서 깊은 곳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하는 걸 꺼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유명한 두 존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전 죽은 등대지기가 아직도 주변을 배회한다니까요. 소녀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 정체는 바로 유령. 이곳을 떠도는 첫 번째 유령은 더 맨이라 불리는 남자 유령입니다. 파란색 재킷과 선원 모자를 쓴 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대 주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 사람을 통해 자주 목격. 그리고 정말 섬뜩하게도 아무도 없는 금연 장소에서 씨가 잔향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향기가? 그런데 유령 소문이 더욱 사실처럼 느껴지는 건요. 해당 유령의 체구가 1859년대 등대에 페인트 칠을 하다 사망한 조셉 앤드류와 똑 닮았다며 목격담이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사망 연도 뭐 이름까지 나오면 진짜 그 유령 아니에요? 두 번째 유령은 소녀 유령입니다. 1873년 어느 날 15살 메리가 동생 엘리자와 함께 등대 주변에서 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익사.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후에
이상하게 등대 주변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뚜벅, 뚜벅. 등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을 당시 메리가 입고 있던 블루벨벳 드레스 차림의 소녀 유령이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이 존재가. 구체적이죠. 아, 근데 소녀가 너무 불쌍하네. 그죠. 네. 유령이 나타난다는 흉흉한 소문 속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처럼 바다를 지키는 세인트 어거스트 등대. 사람들의 발길을 막는 유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거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버려진 모모 속으로. 이번에 소개할 곳은 위스키의 고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입니다. 특별히 오 기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요. 뭐 싱글 몰트니 위스키 좋아하거든요. 표정 봐, 표정 봐. 지금 아이고 입이 아주 귀 뒤로 가시겠어요. 어차피 뭐 점수 많은 김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지 뭐. 근데 오늘 주제가 심상치 않아. 또 그래서 에든버러 갈 겁니까? 귀신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심하세요. 좋아요. 자, 이곳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있대. 그래. 수많은 시민, 관광객이 찾는 인기 관광 상품. 심지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한복판입니다. 아니야. 외진데가 아니야.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 괜찮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저 가이드 한과 함께 투어를 떠나보시죠. 우리가 갈 목적지는 로열 마리 아래에 위치한 지하 도시 메리 킹스 클로즈입니다. 멋있죠? 좋다. 오, 야 무슨 저런데 센트야.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와. 그치 그치. 그지? 그래도 여름에- 약간 귀신의 집 같겠지. 괜찮아. 그죠? 자, 실제로 이곳에 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 제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유령이 분명하다고요. 메리 킹스 클로즈에서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오, 저 사람 아니야? 형체가 있네. 근데 뭔가 약간 좀비스럽지 않아? 얼굴이 개구리 같아. 근데 왜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이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 심지어 유령까지 나타나는 지하도시 메리 킹스 클로즈. 그 오싹한 풍경에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이라 불리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곳은 중세시대 스코틀랜드의 서민층, 빈곤층이 모여 살던 곳인데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중세시대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에든버러시 당국에서 흑사병 환자들을 이 메리 킹스 클로즈에 격리 아, 그리고 애니, 넌 앞으로 여기 살아야 돼. 누가 부모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당시 앤이란 이름의 8살 소녀가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메리 킹스 클로즈의 유기 그렇게 억울하고 비통하게 사망한 애니의 원혼이 여전히 메리 킹스 클로즈를 떠돈다고 합니다. 그 애니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유, 사실 뭐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버려진 거잖아요. 아유, 얼마나 뭐 너무 끔찍한 가슴 스토리니까. 아프다. 저런 사연 있는 데는 무섭다기보단 너무 불쌍해. 슬프다. 안타깝고. 그렇게 죽음의 도시가 된 메리 킹스 클로즈. 이후 도시 정비로 인해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골목은 지하에 버려졌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됐는데요. 이제는 중세시대 유적으로 에든버러 구시가지 한복판에 남아있는 이곳. 조심하세요. 자칫 잘못 발길을 들였다간 죽은 애니의 원혼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 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어우,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어머머. 지하 동굴에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4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버려진 섬. 이탈리아 가면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도 가고 아이유 씨가 뮤비를 찍은 브라노 섬도 가고 다 좋지만 아마 여기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어딘데? 일단 일단 안 가겠습니다. 드러나 안 갈래, 봅시다. 안 갈래. 드러나 아니, 봅시다. 섬 이름이나 오늘 들어보고. 가고 싶은 데가 그래. 단 한 군데도 없어. 아니, 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건 들어볼게요. 그래 어딘데? 바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유령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안 가. 이탈리아인들에 따르면 포베글리아 섬 흙의 반은 무골가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과거 이곳에 무려 16만 명이 묻혔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니, 뭐 과장부터 진짜 흙의 절반이 무가루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 뭔가 학살이 있었나? 사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일명 역병의 섬. 과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곳에 감염된 환자와 시체들을 격리했었는데요. 그러네. 이후에 포베글리아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전락. 오랜 시간이 흘러 1920년대에서야 정신병원이 들어서며 다시 발길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의사의 자살과 병원의 폐업으로 1968년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또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왜 자살하신 거예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의사는 암암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뇌 절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종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사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섬 근처를 지나는 어부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댕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은 철거됐는데 말이죠. 예, 역병에 뭐 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네요. 원혼들이 나올만 해요, 진짜. 없으면 이상하죠. 예. 산자들은 갈 수 없고 죽음과 원혼들의 섬이 된 포베글리아. 이후 섬을 찾은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의 발길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 온갖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다. 악어들은 천국이네. 아니,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창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창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그거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창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창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창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찌르고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 보다.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잡기도 있었던 하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검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